안녕하세요. 정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강의 시간입니다. 생명과학 2, 단원 1, 생명과학의 역사.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염색체 설. 염색체가 아마도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체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증명하는 실험들을 해서 보여준 사람이 있다. 이 유명한 사람이 이제 뉴욕의 그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T.H. 몰간, 토마스 H. 몰간이라는 교수가 초파리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초파리.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이제 멘델이 완두콩 가지고 1856년에서 1862년까지 한 6년에 걸쳐서 실험을 했다. 완두콩 가지고. 그래서 부모 형질이 자손한테 전달되는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1865년도 얘기고, 1865년. 그런데 이때 아무도 안 알아줬다. 결국은 이제 1900년 초쯤 돼서 세 사람의 과학자가 코렌스, 프리스, 체르마크 이 세 사람이 유럽에 따로 떨어진 나라인데 거기서 용케 이렇게 같은 비슷한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에 멘델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생물학자들이 그렇다면 요 유전 정보가 도대체 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추상적인 거냐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추상적이지가 않고 실제로 세포 안에 있는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이제 물꼬를 당긴 사람이 여기 월터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880년도에 핵 안에 염색체를 발견했고, 이 염색체가 세포 분열하면서 똑같이 복제되어 갖고 반반 나눠지는 걸 보고 아마도 여기에 유전 정보가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뒤이어서 빌헬름 라우크센, 오거스트 바이스만 이 세 사람이 1883년이니까 3년 정도 지나서 염색체가 맞아. 요게 유전 정보 실어나르는 도구야. 요 안에 아마 유전 정보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26년도에 T.H. 몰간은 이 초파리, 우리 그 과일 가게 가보면 아주 작은 파리 있죠. 눈이 빨갛게 생긴 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액선을 쏴줬어요. 우리 그 엑스레이 찍으러 가잖아요. 여기 뭐 걸렸나, 결핵 걸렸나,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엑스레이 가지고 엑스레이를 쬐주면, 과량으로 쬐주면 이제 실은 돌연변이라는 게 생겨요. 돌연변이. 그러니까 눈깔이 갑자기 하얀 놈 생기거나, 아니면 날개가 이상하게 쪼그라든 놈이 생긴 거나, 아니면 안테나가 없는 놈이 생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병신들을 만든 거예요. 돌연변이를 만든.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끼리 다시 교배 실험을 해본 거예요. 멘델은 완두콩 가지고 했지만 이 초파리는 훨씬 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그러니까 수명이 짧고 대신 교배도 많이 한꺼번에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같은 병 안에 하면 우리가 이제 완두콩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제 꽃가루 이렇게 붓으로 떠가지고 또 수분을 시켜주고 이래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병에다가 암놈, 순놈 같이 넣어주고 뚜껑 딱 닫아놓으면 그 안에 이제 신방 차리고 서로 교배를 하니까 교배하는 것도 쉬워라.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낳아서 이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애벌레가 생기고 뭐 그러면서 초파리가 생기는데 숫자도 훨씬 많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된 실험을 하면서 T.H. 몰간은 각각의 염색체 요 날개 만드는 유전자는 아마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안테나 요 만들어내는 요 유전자는 여기에 있을 거야. 요거랑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일종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오케이. 자, 그런데
1926년도에 이렇게 이제 핵 안에 염색체에 어떤 유전을 담당하는 정보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까지 이제 대충은 알아냈는데, 그렇다면 유전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유전자가 도대체 뭘 만드느냐? 유전자는 형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표현, 뭐 예를 들어서 완두콩의 뭐 쪼글쪼글한 모양이라든가 동글동글한 모양, 그 다음에 완두콩 색깔 노랗냐 연두색이냐, 뭐 그 다음에 잎사귀가 어떻게 생겼냐, 뭐 이 꽃은 어떻게 되냐, 분홍색이냐 흰색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현형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 정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화학 물질이다면, 요 화학물질 유전 정보가 도대체 뭘 만들어내기에 이런 표현형이 생기냐. 눈이 빨개지고 아니면 날개가 생기고 뭐 깃털이 뭐 어떻게 생기고 뭐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41년도에 요거 이제 유전자라고 정의를 하면,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은 말이야 실은 효소를 만드는 거야. 효소. 이렇게 정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비들하고 타툼이라는 사람인데, 비들 앤 타툼, 우리 보통 비들 앤 타툼이라고 할게. 비들과 타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의 전공은 실은 뭐였냐면 곰팡이 학자였어요. 곰팡이. 특히 이제 그 검은 빵 곰팡이라고, 좀 까만 곰팡이가 있어요. 아스퍼질러스 니둘런스라는 그 곰팡이 이름이 그건데, 아스퍼질러스 니둘런스, 아스퍼질러스 뭐 나이거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아스퍼질러스라는 것에 속한 곰팡이가 여러 개 있는데, 요 곰팡이들 가지고 교배 실험을 해보. 곰팡이 포자가 생긴 이제 8개 생겨. 우리 꼭 완두콩 보면은 이렇게 완두콩 콩알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 파드 안에. 파드 안에 8개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포자가 8개가 나란히 이렇게 배열돼. 그래서 이제 여기다 또 돌연변이를 시켰어요. 엑스레이 쫙가지고. 그래서 해봤더니 어떤 곰팡이는 검정색을 만들기 전에 다른 색깔을 만들어. 그래서 아하, 요 색깔도, 곰팡이 포자의 색깔도 만들 때마다 효소가 다 관여를 해서 요 색소를, 이런 색소 단백질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갈색을 깜정색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각각의 과정에 효소가 관여를 하는데, 요 효소에 만들어낸 유전자가 깨지면, 그러니까 엑스레이에 쏴줘가지고 박살이 나면, 그러면 요 효소를 못 만드니까 결국은 검정색 색소를 못 만들고, 그 바로 전 단계 혹은 그 전 단계에서 색깔이 머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효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1유전자 1효소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새는 이제 1유전자가 뭘 만들어요? 실은 1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 폴리펩타이드. 그렇지만 이 효소도 단백질이니까, 말은 돼. 말은 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1유전자 1효소서는 1유전자 1단백질에 비하면 훨씬 좁은 의미의 해석이죠. 어쨌든 1941년 유전자는 도대체 뭘 하냐, 유전 정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만들어내냐, 효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발표를 한 사람들이 비들 앤 타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말에 그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 이 그리피스 실험은 간단해요. 뭐 복잡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이 그리피스가 보여주려고 했던 실험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이 형질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형질. 그리피스는 무슨 걸 이용했냐면, 완두콩, 뭐 초파리, 이게 아니고 세균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세균, 폐렴균. 디플로코커스 뉴모니아, 그러니까 폐렴균이에요. 폐렴균. 뭐 어떤 책에서는 뭐 쌍구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디플로, D라는 뜻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플로코카스, 뭐 동글동글한 알갱이 모양의 균이다. 근데 이 폐렴균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폐렴균을 키워보면 폐렴구균이라고 하고 그냥 폐렴균이라고도 하는데, 이 폐렴균을 우리 이제 그 아까 배지에다가 키워보면, 배지에다가 이렇게 키워보면 배지에 이제 균 한 마리가 계속 세포 분열하고 동글동글 뭉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콜론이라고 그래요. 콜론이라고 그러는데, 굴락 모습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굴락이 매끈해.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그리고 반질반질하고 빛이 나요. 매끈매끈하고. 균들이 막 바글바글 막 있겠죠. 근데 또 한 균은 약간 쪼글쪼글해. 그래서 이거를 라프형이다, R형이다라고 그러고, 요 콜로니, 요 집락을 우리는 S형, 스무스하게 생겼다 해서 S형이라고. 그러니까 폐렴균도 종류가 R형, S형. 근데 이 S형은 치명적이에요. 얘를 감염시키면 쥐는 그냥 죽어버려요. 폐렴을 그냥 죽어버려요.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근데 R형을 주입을 하면은 이거 잘 안 죽어. 요건 쌩쌩해. 비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감염시켜도 생쥐 혹은 사람의 면역세포가 쉽게 잡아먹어서 없애버려요. 근데 S형의 폐렴균은 아주 우리 면역세포가 잘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폐렴이 걸려서 죽어버린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봤더니 균에 막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캡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 바깥에 아주 그 다당류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막 자라가지고 굴락을 이루어도 또 매끈매끈하고 윤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S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 양반은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요 다음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라프 스트레인. 이게 이제 R형이에요. R형 남비룰런트, 이 말은 이제 독성이 없다 해야 돼요. 독성이 없어요. 그 쥐한테 주사하면 거뜬하게 살아있죠. 물론 이제 요놈이 들어가서 생쥐의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다 잡아먹어요. 요놈은 뭐 힘이 별로 없는 놈. 자, 스무스 스트레인, 요거 비룰런트요. 이건 독성이 있어. S형이죠, S형. 요거 쥐한테 주사하면 그냥 뻗어버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Heat killed smooth strain. 그러니까 S형을 열을 가했어요. 다 죽여버렸어. 다 죽였어. 키운 다음에 다 죽여버렸어. 열을 가해서. 당연히 이놈을 쥐한테 주사하면 쥐가 어떻겠어요? 살았겠죠? 다 죽은 놈 넣어줬으니까 살았어. 마우스는 거뜬하게 살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번 이제 네 번째가 키인데, 다 죽은 S형에다가 R형, 살아있는 놈하고 섞었어. 오케이? R형은 살아있다. S형은 죽였다. 열을 가해서 죽였어. 이걸 섞어서 주사를 해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쥐가 죽어버렸어. 쥐가 죽었어. 자, R형은 아무 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non-virulent야. 독성이 없어. S형은 근데 hit killed, 즉 열 처리를 해서 다 죽였기 때문에 이걸 따로 주사했을 때는 아무런 해가 없었어. 근데 둘을 섞어서 주사를 해줬더니 쥐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것은 죽은 쥐에서 다시 검체를 조사해봤더니 살아있는 S형이 검출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S형이 검출이. 즉 S형 때문에 죽어버린 거지, 얘는. 자, 그러면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났어? 부활한 거야, 예수가? 그게 아니고, 이 S형 죽은 놈의 몸에 어떤 유전자가 아마도
살아있는 R형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이 동글동글한 놈이 죽었는데 요 쪼글쪼글한 이 세포 R형 요거 살아있고 이건 죽었는데 여기에 유전자가 힛 처리를 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져나와서 얘한테 들어갔다. 그래서 살아있는 요 R형을 S형으로 바꿔준 거다. 그것밖에 답이 없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S형이 살아났어. 어떻게? R형이, 살아있는 R형이 S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 S형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죽은 S형의 몸에서 나온 뭔가가 옮겨왔다는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리피스의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게 유전물이야? 유전자야? 그러면 우리 그 플레밍이 얘기했던 그 월터 플레밍, 그 다음에 라우스, 오거스트 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염색체가 여기는 없잖아. 세균에는 그냥 뭐 실타래 같은 있는데 우리는 그거 확인도 못했잖아. 근데 세균 몸속에 뭔가가 있어. 유전 물질이, 정보가. 그런데 죽은 S형 몸속으로 S형 몸속에서 죽은 S형 몸속에서 뭔가 튀어나와가지고 살아있는 R형 몸속으로 쏙 들어가서 R형을 S형으로 바꿔줬어. 그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리피스는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밝힌 사람이 바로 에이버리, 맥레우드, 메카티라는 세 사람이 밝힌 거예요. 에이버리, 맥레우드, 메카티. 근데 이제 이름이 세 사람이나 되니까 그냥 에이버리 했는데, 이제 이거를 1944년도에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그래, 브레피스가 그렇게 실험을 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S형의 그 죽은 세균 S형의 몸에서 막 갈아가지고 거기다 처리를 한번 해보자. 효소를. 그래서 단백질을 확 분해시켜주는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을 확 분해시켜버리는 지방 분해 요소, 소화 요소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확 분해시켜주는 탄수화물 아밀레이스 같은 효소. 그 다음에 DNA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DNA를 와장창 분해시켜주는 DNA 분해 요소 각각을 넣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은 R형하고 섞어봤어요. 이게 결국은 뭐가 원인이었냐 봤더니 여기에 DNA 분해 효소를 넣은 것만 R형을 S형으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DNA가 R형을 S형으로 바꿔준 원인 물질이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요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기로 하고, 뭐 실험이 굉장히 뭐 어렵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1940년 44년에 이걸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가 해방되기 바로 전이에요. 근데 그런 그 척박한, 지금 같으면 굉장히 좀 척박한 실험 도구 몇 가지, 효소 몇 가지 가지고 이걸 밝혔다는 것은 좀 굉장히 경이로운 실험이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실험 같이 보이지만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